헤드라인입니다. 제33회 전국연극제가 지난 6월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막식 및 개막 공연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개막 공연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초청작인 플라잉이 공연돼 관객들과 함께 뜨거운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6월 1일 시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2일 울산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영남권 정부 3.0 국민디자인과제 도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직접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해 한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강의가 진행되는 곳을 김양정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극계의 최대 잔치인 제33회 전국연극제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6월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막식 및 개막 공연을 갖고 20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식은 김기현 시장을 포함한 기관 단체장과 내빈,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 환영사, 개막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기현 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방구대에 새긴 문명의 꿈을 따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시간의 문의를 만들어 온 울산에서 연극의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무대에 오른 개막 공연 뮤지컬 플라잉은 대공연장 1,484석 전석이 매진됐으며 극단 페르소나의 역동적이고 실감나는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볼거리로 꾸며져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올해 연극제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대표 극단이 순차적으로 무대에 오르며 서울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초청 공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공연은 대소공연장에서 열리며 자세한 일정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6월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울산시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지회가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분쟁 발생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적정 집행 실태 조사와 공동주택 분쟁 상담과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회계 입찰과 계약시설 관리 등 공동주택 자문 및 감사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동대표회의 운영 방법이나 관리규약 개정, 예산, 결산 등의 일반 관리, 회계 업무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며 상담은 지원센터를 직접 내방하거나 전화 229-42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 민원을 해소하고 투명한 관리를 정착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일에는 울산시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영남권 정부 3.0 국민디자인과제 도출 워크숍이 울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정부 3.0 국민디자인과제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계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과제로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이 리서치를 수행합니다. 이날 영남권 워크숍에서는 경남, 부산, 대구와 울산, 경북 등 5개 지역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에서 제안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은 지역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유발 방지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산업단지 안전디자인을 주제로 울산대 교수, 디자인 전문회사 대표, 울산대 학생, 주부 등이 토론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6월 중순 제안 발표를 거쳐 10개 집중 육성 과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디자인과제는 시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정부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 3.0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및 경영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5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 170억 원, 기술혁신자금 3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8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으로 접수 가능하며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울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대출이 확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62곳에 식중독 지수 예보 알림판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 485곳에는 이미 알림판이 설치돼 있으며 이번에 추가 설치할 알림판에는 조리장 내의 온도 및 습도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을 알리는 식중독 지수와 함께 식중독 관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급식 인원이 많아 식중독에 취약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과 급식 종사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울산시는 2015년 민간보조금 하반기 공모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4억 원이며 지원 범위는 사업비 지원에 제한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갖춰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국 주무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오는 7월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외국어 교육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울산에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직접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 김양정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한글이 목숨이다라고 외친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 외솔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한글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곳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복원한 이 생가는 외솔 최연배 선생이 1894년 태어나서 1910년 경성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실제로 살던 곳입니다. 생가 뒤쪽에는 최연배 선생의 무덤 묘비와 우리말 본, 한글 갈 등 많은 기념표돌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이 무덤의 묘비와 기념표돌이 원래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었는데요. 2009년 최연배 선생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길 때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제 기념관으로 가볼까요? 외솔기념관은 일제강점기에 한글이 목숨이다라는 신념 하나로 한글 말살 정치에 맞섰던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외솔 최연배 선생의 업적과 국어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한글 전문 박물관입니다. 이게 바로 최연배 선생이 실제로 사용했던 유품과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래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박물관이라서 모든 전시관을 도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많은 생각과 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둘러보니까 한글을 지키기 위해 힘쓰셨던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글을 바르게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런데 저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요.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소리를 따라 찾아가 봤더니 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강의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한글을 주제로요. 한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 요소인 미술, 공예, 디자인 그리고 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글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한글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접근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울산시와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9개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중 하나인데요.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주 5일 수업 제도를 계기로 청소년 창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요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간판하면 문구인 한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나라의 간판 문화에 대해 간단하게 배워보고 외래어나 외계어를 뺀 오로지 순수 한글만으로 구성된 간판을 디자인하는 강의가 진행됐었는데요. 오늘은 디자인한 간판을 자유롭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서로 내가 쓰고 싶은 재료 쓰고 남은 것들은 친구들하고 교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재료를 선생님한테서 받아서 지금부터 만들기를 시작을 할게요. 아이들이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판의 주제나 간판을 만드는 재료 등 모든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구,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 방 앞에 낫줄 문패를 만드는 중이에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조명을 넣어가지고 한글이 비치게 만드는 중이에요. 오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문패 만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직육면체 모양으로 겹친 다음에 등을 넣어서 그림자를 나타내게 만들 거예요. 아이들은 이 강의를 한글 공부가 아닌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연스레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외솔기념관 탐방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강좌까지 체험해 봤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도 한번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반기에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곳 한글꽃이 피었습니다. 강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양정 리포터였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책으로 마련된 올해의 신의 작가 개인전 2015의 두 번째 주자인 박주석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6월 한 달 동안 상설 전시공간 갤러리 쉼에서 열립니다. 새해 일종인 장석을 재료로 만든 전통공예품 50여 점이 전시된 올드앤뉴 장석예술의 어제와 오늘전이 오는 6월 8일까지 국부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한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고대 도시 폼페이에 화려했던 도시 문화를 알아보고 프레스코 벽화와 함께 화려하게 도시를 장식했던 모자이크 기법을 통해 우리 가족을 표현해보는 체험이 오는 6월 13일 울산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